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우리 때 헌법 교과서 딱 펼치면 그러니까 개인이 나오잖아요. 인두비오 프로레오. 그러니까. 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저도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개인이 너무 일방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근데 개인이 국가 권력에 맞닥뜨려 있을 때 그 개인을 범죄자로 단정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뜻이지. 국가 권력을 장악한 일국의 대통령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를 아직 유죄 확정 판결 받지 않았으므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보호해야 된다. 이건 사실 논리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이 사안에 이 사건이 사안을 두고 할 때는 그게 대통령이냐 국민이냐 이걸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변호사님 교과서를 어떻게 원고고 어떻게 피고죠. 변호사님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교과서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그렇잖아요. 원칙이란 약자인 국가 권력에 맞닥뜨려 있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이지. 아니 그러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아니 잠깐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강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되는 겁니까? 형사처벌을 하는 법정에서 얘기인 것이고. 그럼 이게 저는 대통령이 잠깐 있어보세요. 중대한 범죄 주범 이거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 아니에요?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에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때는 민간인 아닙니까? 대통령은 현재 상태도 원래 처벌받아야 되는데 국가 원수로 체면이 있으니 잠깐 기소만 미뤄주자라고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직을 면하는 순간에 일반인과 똑같이 법정으로 가야 되고 법정에 갔을 때는 이제는 민간인이 일반인이 됐으니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존중받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고용된 모습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재판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주범이라는 사실은 안종범의 진술이라든지 3인방의 진술에서 이미 다 나온 것이고. 아니, 지금 형사기록 안 보셨잖아요. 아니, 이미 녹음도 다 돼 있다는 것이고. 아니 언론에서 글쎄. 보도한 걸 믿어야지. 그럼 우리 글쎄. TV조선에서 보도한 걸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형사기록을 안 보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재판할 때. 그리고 대통령은 아직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죠. 아니 어떻든 대통령 쪽에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라거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이 고의는 없었고 무필적 고의밖에 없다라든지 뭔가 변소를 할 것이잖아요. 아직 그 변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내가 드린 질문인데 다 부하가 한 거다. 최순실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드린 질문인데 지지율 상승 요인을 이제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현재 한 7.9%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우리 이 시장 가장 최근에 리얼 미터인데 이거요. 한 16.6% 정도 나오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이 강성 발언. 그리고 이제 우호적인 언론이 강성 발언이라고 하는데 비판적인 언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발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광장에 나가서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 정치적 책임은 그 국회의원보다 훨씬 덜 할 겁니다. 이재명 시장은 국회의원이 광장에 나가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광장에 나가서 시민 사이에 그렇게 자극적이고 강한 발언, 이 발언을 통해서 그 자기의 지지를 올렸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현상을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바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을 봐야죠.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이미 저처럼 강성 발언에 강성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간 따라오긴 했는데 가장 먼저 하고 뒤에 박은순 시장, 문재인 전 대표 다 따라간 거죠. 말은 바로 합시다 우리가. 따라했는데 결론은 이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데서 그런 것까지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아니 먼저 선두주자가 그걸 먼저 다 먹어버렸으니까. 다는 못 먹죠. 이게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게 먼저 했다고 해서 100%를 먹지는 않습니다. 조금 우위에 있을 정도지. 근데 그건 인정하시는군요. 강성 발언을 통해서 지지율이 강성 발언, 사실이다. 자극적 발언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대중들이 국민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정치에서 품격 있는 언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를 용어를 쓰는 정치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 자극적인 발언입니다. 아니.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대놓고 정치인들 좋은 말 하지요. 안 된다는 말 안 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오리발을 내잖아요. 이게 정치 불신의 원인이거든요. 머슴들은 주인이 쓰는 언어를 써야지 머슴들끼리 자기들은 품위 있는 척 우아한 척 하면서 주인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언어 쓰는 거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의사 전달의 가장
필요한 단어를 써야 되는 건데 제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편한 말 쓰잖아요. 저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 했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떻게 퀴즈를 나요?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팝시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 여러분. 박근혜와 함께 그를 호위하는 새누리당과 함께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뿌리인 재벌 기득권자들과 함께 역사의 그 무덤 속으로 보내버립시다, 여러분. 미필적 고의 뭐 이런 정도는 상당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이상한 정도만 다 모으면 이 저는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다 이거 직무유기했고 최소한을 한 거고요. 저는 최대치로는 고의적 살인 내 가능성도 있다. 제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 앞에 전원책의 시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짚었어요. 정치인들이 말이 계속 거칠어진다. 그건 이제 제일 앞장선 분이 이재명 시장이니까 뺄 수가 없어서 예컨대 지금 우리가 무덤을 파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서 묻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해 옆으로 박정희 유해 옆으로 같이 묻어버리자. 이런 표현은 너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예. 제가 무덤이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죠. 역사의 은유적 무덤. 표현을 하셨겠지만 제가 그걸 모르는 바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 광장에 가득 찬 시민들은 그걸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알레고리로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안 듣는 것이고 우리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조족지열이라는 표현하죠. 다들- 조족지열. 세 발의 피란 얘기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은유적 표현이에요. 아예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자.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일종의 성도 있고 과도 있죠. 공도 있고 과도 있는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공적인 측면만 과장하고 이런 인권 침해라든지 군사 쿠데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다음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 경영을 5년을 맡았는데 다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다 망가뜨린 건 아니고 가만있어 못해야죠.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 이 정도로 합시다. 범죄행위도 했잖아요. 잘한 것도 좀 있어요. 저는 전부 다 못한 못한 건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인의 역량으로 이 자리에 와서 그 국가 경영을 맡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그 후광으로. 제가 그 얘기 했다가요 인터넷에 몰매를 한번 맞았어요. 뭐 맞을 건 맞는 거지 뭐 어때요? 내가 그래 됐는데 아버지 후광으로 대통령 된 것 아니냐 이 얘기했다고 혼났다니까. 사실이지요 뭐 아니라고 합니까? 근데 그 사실은 사실 역사의 일부거든요. 이제는 역사적으로 한 번은 좀 접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재벌 얘기도 제가 분명히 드리면 재벌 체제 해체하자고 그랬더니 재벌 기업 없애자는 걸로 잘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데 재벌 가문들이 부당하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내부 거래하고 부당하게 중소기업 하청계열사 단가 우려치고 기술 탈취하고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정리해야 되는데 이 정리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벌 체제거든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박정희 시대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유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물들은 원래 유물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은유적인 상징적 표현들을 너무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체에 관한 얘기로 알아들으니 참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가령 제 경우를 들자면 내가 노무현 정권 때 그 삼성의 그 편법 상소, 네. 그걸 내가 방송에서 그 노무현 출범 2주년 네. 굉장히 심야 토론에서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내가 아주 뭐 그 여러 군데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네. 당신 좌파가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칙이 예, 그런데 지금 내가 거꾸로, 근데 대기업의 그 어떤 이 활동을 우리가 보장해 줄 것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이끌어내야 된다. 또 이 얘기하면 또 재벌 옹호하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말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 하는 거고 시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듣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시장님의 그 시지를 모으면서 왜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을 계속 할까. 이제 일정 부분 성과는 거뒀어요.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저는 바뀌는 게 없어요. 이제 문자 그대로 대권 주자의 강자 3명 반이래 정 변호사님 올랐는데. 그거 아시죠?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 됐다는 얘기 그거 아시죠? 그냥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 근데 제가 변하지 않겠다. 상황에 따라 바꾸면 예. 그건 사실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중도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전 변호사님 전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보수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우리가 정한 법대로 정한 규칙대로 이재명 하자는 시장이 것이지. 보수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 그거는 이 나라의 보수들이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정의하고 불법에 편법에 탈법에 사회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포장으로 쓰고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그러면 사회학 거기는 포장을 쓰고 건전한 있습니까? 보수죠. 그러니까 그 분리해줘야 된다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잠깐만. 이재명 시장이 스스로 지금 보수적인 정책은 별로 쓰지 않으면서 무슨 스스로를 보수라고 제가 얘기하죠? 이 사회에 구현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가치는 법 앞에 평등한 법치가 제대로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요. 재벌도 나쁜 짓 하면 처벌된다. 자기 지분만큼만 권한 행사해라. 부당한 내부 거래하지 마라. 중소기업 탈취하지 마라. 노동법 어기지 마라. 공정한 기회 누리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제대로 지키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 만들자.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근데, 보수입니까? 저는 근데 잠깐만요. 이거에서 벗어난 얘기 한 번도 한 일 없어요. 그까지는 보수 다 맞아요. 우리 보수들도 똑같은 얘기하고 나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함이라도 했습니까? 예, 근데 어떤 거? 우리가 노동자에게 노동 유형, 노동 경직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반성을 해달라. 노동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달라. 그리고 왜 그 비정규직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정규직인 니들만 이익을 다 챙기려 하느냐. 뭐 이런 비판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정규직에 대한 비판은 제가 안 해도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 누가 합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비정규직과 아니, 민주노총하고 임금 친하잖아요. 차이. 안 친해요. 뭘 친하기는. 아니 민주노총 저는 사람들이 다 한국노총하고 함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한국노총하고 친하다니까. 한국노총하고 그럼. 뭐 한국노총에 그런 문제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래 얘기하죠. 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신들은 너무 이익 받는다가 아니고 왜 비정규직 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나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 관심 갖지 않고 당신들만 이익을 챙기려 하냐. 소위 조합 바로 그 너무 문제예요. 많이 빠지지 예. 않냐.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면 정규직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비정규직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게 헌법상의 원칙 아닙니까? 그게 지금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는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왜 안 얘기가 늘 그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 중에 하나잖아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당연한 그래서 거예요. 산별노조 만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그 얘기를 왜 이 자리에서 초보적 또 민주주의지 그거 사회주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똑같은 노동하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내가 그걸 따지자는 것이 네네. 아니고요. 가령 아까 그 재계 혹은 그 기득권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되는 입장. 예, 근데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이 권리를 나는 열심히 지원하겠다. 대신에 우리가 생산성을 올리자.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로윤리 이거 좀 바꿔보자. 이 얘기 하신 적이 있느냐? 아니 그런 거야 기본에 해당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안 하잖아요. 관계적으로. 왜안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으니까. 왜 안 합니까? 반대쪽만 공격하면서 아니죠. 이쪽으로 왜 얘기 안 합니까? 공화국이란 예. 동등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힘은 이만큼 세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얼망졸망 있어요. 그러면 누구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쪽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나중에 이쪽은 아니 약자들 억울하게 피해받는 쪽을 먼저 얘기해야지.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 가령 우리가 노사에 있어서 누가 강자냐 하는 문제는요. 저는 이건 대한민국, 다시 우리가 또 토론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 대한민국에서 지금 노사에 과연 사가 강자고 노가 약자입니까? 사가 확실한 강자죠. 아, 노동법을 그건 저하고는 어기고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네요. 52시간 이상 일시키면 처벌하게 돼 있는데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이 36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6,300만 우리가 토론한다고 시간 다 가버렸어. 최저임금 6,030원 이거 내가 지금 못 받는 사람이 240만 명이에요. 내가 지금 앵커로서 직분을 지금 벗어나서 아니, 근데 이런 게 예를 들면 저는 현재 우리가 만들어진 법과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니 이제 보수라니까요. 그 토론을 나중에 하자니까 한번 내가 보여주세요. 우리 이재명 시장하고 친하니까 네. 이 이재명 시장이 보수라는 보수적 성향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걸 압니다. 진짜 아니까 보수. 내가 지금 따지고 들은 건데 지금 일각에서 성남시장이 네. 이 대선 주자로서 대선에만 자꾸 신경 쓰면 네. 성남시 손 누가 키우나 이 얘기합니다. 네. 성남시 소는요. 손 누가 키워야 됩니까? 제가 지휘하는 공무원들이 소몰이들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소몰이 마름. 그럼 시장 마름은 없애도 직접 되겠네. 소를 키우는 게 아니거든. 예. 소 키우는 직원들이 잘하는지 잘 관리하고
방향만 정해주고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잘하고 해서 칭찬하고 해서 잘 진행하면 되는 거죠. 배 선장이 뭐 하려고 저기 식당 칸, 화물 칸, 저 조타시를 들락날락 합니까? 해도 주고. 근데 이렇게 선장이 간다. 배에 있어야 되잖아요. 배 안에 있지. 선장이 배에서 헬리콥터 타고 저쪽에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사업 한다고 일하면 되겠어요? 선장이 휴가 낸 날. 그러니까 휴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 때 오늘은 내가 휴가 내고 나왔어 지금. 아, 그런 거예요? 선장 내가 여름 휴가를 못 갔거든요. 이번 여름 휴가를 못 갔는데. 아니, 예.